자, 그럼 마지막 이제 차트 넘어갈게요. 얘는 쓰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대시보드 부분인데, 그럼 이제 항상 그래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차트 표현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은데, 이 라이브러리는 그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판에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예요. 모양이 딱 디자인이 딱 제 취향이길래 그때부터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유형이 이제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그리고 레이더 차트, 파이 그래프. 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상점도 그래프라는 것도 표현을 할 건데요. 그 그래프는 이제 조금 이따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자, 임포트하는 항목들이 조금 많아요. 일단 임포트하는 항목이 단계별로 할게요. 차트 JS에서 일단 공통 항목으로 차트, 카테고리 스케일, 그 다음에 리니어 스케일, 타이틀, 툴팁, 레전드. 얘네들이 이제 공통 항목이고요. 그 밖에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추가된 항목들이 또 있어요. 자, 일단은 막대 그래프를 먼저 해볼게요. 막대 그래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레퍼링하는 리액트 차트 JS2에서 바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단계가 이 차트라고 하는 요 객체한테 내가 가져온 이 나머지 항목들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서 차트.register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렇게 가져온 항목들을 등록을 해줍니다. 마지막 쉼표 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배포된 예제에서는 플로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기본 코드가 차트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니까 걔를 사용할게요. 차트 컨테이너 안에서 요거는 이제 실습 예제에 맞춰 가야겠네요. 자, 플로 컨테이너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바깥에 있는 요 요소는 뭐 특별히 그 처리하는 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styled.div. 자, 요 플로 컨테이너라고 만들어진 이 요소 하나에다가 그 그래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질 부분을 요 안에서 div로 잡고요. 이 div에 제가 배포해드린 코드에서는 스타일을 이렇게 직접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서는 얘를 그 차트 컨테이너 안에서 클래스로 뺄게요. 코드가 지금 작성하면서 조금씩 바뀌는데 다시 한번 배포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넣고
차트 뭐라고 할까요? 래퍼 한테 이 CSS 부여하고요. 요 div에다가 클래스 네임 차트 래퍼라고 주고요. 자, 이제 요 안에 그래프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플로 컨테이너라고 하는 항목으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심산입니다. 자, 일단 이 플롯 컨테이너의 역할은 그래프의 전체 크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별도로 컴포넌트를 넣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클래스를 따로 빼도 되겠죠? 차트 아이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CSS를 일로 옮겨주면은 여기서 div 태그 넣고 차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div 클래스 네임은 차트 아이템. 자, 요 차트 아이템은 그래프의 크기를 제어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 하나 걸어주고요. 자, 요런 스타일로 이제 갈 건데요. 아까 가져왔었던 요 바라는 컴포넌트 있잖아요. 얘를 사용하는데 그래프를 표현해주기 위한 옵션들을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예 코드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할게요. 자, 요 안에서 이제 바 컴포넌트가 들어가고요. 옵션하고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 컴포넌트별로 옵션 여기다 바로 다이렉트로 갈게요. 그냥 변수 안 담고요. 자, 반응형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responsive true, 그 다음에 세로 높이를 스스로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얘를 true로 주면은 높이 값이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fails로 주고 차라리 얘를 감싸는 이 차트 아이템의 사이즈를 요걸로 제어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범주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면 되는데요. 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하나만 놓고 볼게요. 라벨스는 X축이에요. 데이터셋은 이 X축마다 표현되는 데이터니까 X축에 지정한 리스트 개수만큼 들어가야겠죠. 네. 배경 색깔, 태교리 색깔, 태교리 굵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요. 뭐냐면은 제가 이 컴포넌트의 경로를 차트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임포트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하고 지금 겹쳐버렸어요. 얘도 차트고 얘도 차트라서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러리 이름이 지금 중첩됐다라고 해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폴더 이름을 차트 ex로 변경을 할게요. app.js에서도 임포트 할 때 차트 ex로 바뀌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차트에서 익스포트 할 때 얘도 차트 EX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일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 아이템이라는 요소가 넓이를 차지할 거죠. 차트 래퍼 단위로 이제 차트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늘어날 때마다 이제 그래프들이 표현이 되겠죠. 제목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네요. 죄송해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차트 아이템이라는 게 쌓이면은 가로로 구성이 되겠죠. 얘가 사이즈 못 잡고 지금 헤매네요. 얘가 사이즈 설정이 좀 어려워요. 차트 래퍼, 플렉스 랩. 그 다음에 차트 아이템한테 위드스, 패딩, 박스 사이징, 헤이트. 자, 문제가 제가 여기 차트 래퍼 클래스를 이름에서 오타가 나서 플렉스가 지금 안 먹고 있었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처럼 이제 사이즈를 제어해주는 부모가 없으면은 얘가 밑으로 무한정 커져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제어해주는 태그를 하나 준비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이제 옵션에 맞춰서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데이터셋을 보면은 데이터셋이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대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얘가 이제 여러 개로 늘어나면 국어 점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영어와 수학 점수도 같이 표현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옆으로 눕혀 볼 거예요. 동일하게 봐요. 아까 구현했었던 요 가로 막대 그래프 코드 그냥 그대로 옮겨놓고 재사용해 보겠습니다. 가로 막대 그래프는요, 요 옵션에서요. 옵션에서 인덱스 아식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Y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막대 그래프가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요, 이렇게. (33.3%씩) 줬는데 일렬로 안 나가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자. 이게 이전 기수에서는 요 수업을 요 예제를 안 했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랩이 지금 다 안 먹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CSS인데 값을 문자열로 주고 앉아있네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야죠. 자, 막대 그래프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선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요. 자, 다시 이제 임포트 부분으로 들어와요. 선 그래프랑 조금 이따가 살펴볼 산정도 그래프라는 걸 위해서는 포인트 엘리먼트랑 라인 엘리먼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져온 애들 레지스터 한번 더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레지스터 등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로 라인과 산정도 그래프는 스캐터 차트라고 합니다. 스캐터 차트를 가져와 볼게요. 레지스터를 먼저 하고 임포트 하면, 이게 임포트가 먼저 와야죠, 참.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 선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요. 자, 가로막대 그래프 옆에 선 그래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인 컴포넌트고요. 전부 공통적으로 옵션하고 데이터라는 프롭스가 들어가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요 가로막대 그래프에서 사용했었던 요 옵션 그냥 계속 재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 그래프 옵션 동일하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데이터 구조도요. 라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X축 데이터 걸어주시고, 각각 X축과 이제 연결될 숫자 값들을 개수 맞춰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한참 많이 보던 형태 그래프죠. 이렇게 선 그래프이고요. 이 선 그래프도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곳에 배열이잖아요. 데이터 항목을 늘려주면은 한 번에 선이 여러 개 나옵니다.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모모별이라고 해서 모모별, 그 다음에 집계 결과가 들어가요.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별 매출 평균, 월별 매출 합계, 월별 판매 수량,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 비슷한 산점도 그래프라는 것도 같이 넣어볼게요. 스캐터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요 라인 그래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은 스캐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만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옵션은 똑같아요. 자, 이 산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건 X축 데이터에 대한 Y축 값을 이제 포인트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X축에는 학생들의 국어 점수를 예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영어 점수를 배치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어 점수가 X축이고 Y 점수가 이제 영어 점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에어컨 판매 회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기온이 되는 거죠. 예제를 좀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기온 28, 29, 30, 31, 32, 33, 34, 35, 36 뭐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어컨 판매량 자, 8개니까 300대 321대 그 다음에 335대 400대 381대 480 56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545 자, 그럼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일반적인 그 대시보드에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 안에서 머신러닝 관련된 그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되게 많이 쓰여요. 얘가 뭐냐면 이제 X축에 따른 Y축의 어떤 그 변화량을 이렇게 찍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직선을 찾아요. 여기부터 통계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기울기하고 절편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보고를 할 때 우리 회사가 이제 기온에 따라 에어컨 판매량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작년도 매출량이다. 근데 올해 기상청에서 역대급으로 기온이 높을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럼 당연히 위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얼만데? 그럴 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가 기온이잖아요. 기울기하고 절편은 나오니까 x에다가 38을 넣으면은 y 값의 대략적인 추정치가 나오겠죠.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게 통계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애들도 사실 요 방법이 베이스예요. 이게 머신러닝에서 예측 모형 만들 때 쓰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그 머신러닝 요즘 웹사이트에 머신러닝 관련된 콘텐츠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거에 들어갈 때는 요런 그래프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차트랑 파이 차트라고 하는 애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원그래프라고 많이 부르는 애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선그래프 요소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플러스 알파예요.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를 위해서는 아크 엘리먼트라는 애도 필요하고요. 레이더 차트랑 파이 그래프가 사실 구성이 똑같아요. 파이 그래프 먼저 보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도 밑에서 등록을 또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를 참조할 건데 파이 그래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그래프입니다. 자, 파이 그래프를 위한 영역 준비했어요. 옵션은 계속 똑같습니다. 옵션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만들면 계속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니까 요만큼의 제이슨을 별도의 변수로 뽑아놓고 그 변수만 계속 넣어도 되잖아요. 대부분의 그래프는 괜찮은데 파이 그래프랑 레이더 그래프,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객체를 만들어 놓고 계속 재사용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엉키더라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참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파이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해 볼게요. 자, 컴퓨터 활용,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과목을 놓고요. 과목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파이 그래프가 알아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구해줘요. 그리고 배경 색깔과 테두리 색깔은 데이터 개수에 맞춰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파이 그래프 표시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 그래프보다는 레이더 그래프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밑에 레이더 그래프예요. 옵션 똑같이 복사하고요. 자, 데이터도 아까 사용했었던 요 데이터 그대로 재사용했습니다. 제이슨 안에 넣어야죠. 복사가 엉켰네요. 이제 레이더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파이 그래프하고 레이더 그래프가 표현하는 의미는 같은데요. 레이더 그래프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취약점 같은 거나 아니면은 월등히 이제 좋은 부분, 이런 걸 시각적으로 좀 더 잘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 그래프를 쓸 일이 있으면은 레이더 그래프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뭐 연령대별 매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별에 따른 뭐 이렇게 어떤 비율별로 비교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얘는 코드가 좀 많이 길어요.
자, 요거 제가 다시 구성할게요. 실제 밑에 페이지 밑에 차트 EX에서 index.js. 앱.js도 살짝 바뀌었어요. 왜냐면 차트.js 컴포넌트 이름을 제가 바꿔버리는 바람에요. 네, 요거 놓겠습니다. 자, 톡방에다가 플러그인에서 앱.js 다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스에서 차트 EX에 있는 index.js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자, 코드가 좀 많이 길죠? 근데 요 차트 JS는 나중에 그 백엔드 리덕스 들어갔을 때 리덕스를 통해서 백엔드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약간 그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 심플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니까요. 나중에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